오늘은 2022년 12월 30일. 동아일보 사설자에는요, 이 노웅래 대한 것이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리 혐의 노웅래를 갖다가 방탄을 자처한 민주당을 보면서 이게 민주당 당신네들 정말 민심 등질셈이야 하고 호령하는 이 사설자입니다. 민주당이 호령한다고 들을 리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사설자로 동아일보라는 사설자로 나와서 그것이 메아리가 치기 시작하면 그것이 민심입니다. 민심이라는 것을 하늘이 내린 것이고 또 민심은 곧 천심이고 천심은 곧 민심이다라는 얘기가 같이 등치되고 있다는 것. 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결됐습니다. 그들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워서 그랬다느냐 엉터리 개수작 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원래부터 방탄하기로 이재명 방탄에 필요하기 때문에 노웅래를 방탄시킨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부결 사례가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가결 후에 첫 부결 사례가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169석은 많이 후회할 것입니다. 왜?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노웅래를 방탄했다면 이재명이 방탄이 되고 나중에 살아남아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기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를 계속 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수사받는 게 한계가 아닙니다. 성남FC 가지고 지금 소환장 발부됐는데 체포동의안 냈더니 소환 거부하고 해서 체포동의안 냈더니 거부를 했다. 169석이. 자, 그 다음에 나갑니다. 대장동이 나간다. 소환조사 체포영장 딱 냈습니다. 예, 또 거절할 건가요? 예, 거절했다 칩시다. 그 다음에 쌍방울이 나갑니다. 쌍방울 소환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변호사 명의 대납이 나간다. 그리고 막 계속 나오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부채를 민주당이 다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똑똑한 민주당 의원들은요, 벌써 다 한 수, 두 수, 압수를 다 헤아려 봅니다. 헤아려 보고, 이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조응천 의원 보십시오. 아니, 개인 비리인데 이거 성남시장 때 한 비리 아니냐 이거야, 이게 성남FC가. 그러면 이 개인 비리를 왜 당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끔 만드느냐. 결국 당신이 혼자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하고 소명할 거 있으면 소명해라. 그건 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사실대로 될 수밖에 없고. 이 지금 검찰은요, 문재인 검찰하고 달라요. 문재인 검찰의 윽박성하고 이 검찰은 과학성입니다. 그냥 걱정할 거 없어요.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말이죠.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재명이 탈당해라 이거야. 나가라 이거야. 그건 너 수사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서른 의원은요, 진작 몇 개월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당신이 당당하다면 나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그러고 들어와라. 이게 무혐의 되면 들어와라. 예. 근데요, 4일 전인가 박영선 의원 알죠? 중소기획부 장관 한 사람. 이분은 그 MBC 기자 출신입니다. 나쁜 MBC 시절이 아니고 좋은 MBC 시절에 경제부장까지 한 아주 그 당시는 날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민주당 들어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 들어가기 전에 그의 모습은 정말 스타였습니다. 또 얼굴도 잘생기고 또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격찬을 국민들이 아주 경제부장으로서도 이렇게 아주 똑똑하고 그 아주 여성 부장으로서 경제부장으로서는 최초였을 겁니다. 언론사에서. 근데 그분이 말이죠.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씨한테 수사 받으세요. 검찰에 나가서 수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 개인 비리니까 가서 비리 의혹이니까 한번 가서 비리는 아니고 의혹이란 말이에요. 의혹.
가서 조사를 받아서 소명을 정확하게 하고 거기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과할 일이 필요하게끔 돼 있다면 그때 죄가 소명이 된다면 죄가 만약에 당신이 죄가 거기서 소명이 된다면 국민들께 사과하세요. 사과가 필요하다면 사과하세요. 필요하다면 사과도 하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형태입니다. 아무리 누르고 세상은 눌러도 169로 눌러도 169도 이렇게 영수천처럼 튀어나온다는 이 자유의 법칙, 인간의 법칙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리 혐의로 노웅래 의원이 참 가슴 아픈 얘기는 했더군요. 제가 참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 하고 각 민주당 의원들한테 169명한테 전부 편지를 직접 다 돌렸습니다. 친전 자기가 직접 다 전달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혹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탁 방탄을 시켰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나섰습니다. 한동훈은 빼박 증거들을 전부 다 딱 몇 가지를 내놨습니다. 다 내놓은 게 아니죠. 대표적인 몇 가지만 내놨습니다.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취가 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방탄하고 싶으면 방탄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방침을 세워놓고 왜 괜히 한동훈 장관한테 시비를 겁니까? 한동훈 때문에 우리가 그랬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의 그 마음을 쓰는 그 면면들을 국민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그들이 하는 이 입을 놀리는 그 모습까지 다들 어줍지 않은 그 모습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입니다. 참석한 의원 271명 가운데 161명이 반대해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했잖아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왔죠. 오죽하면 자기네들의 이중대라고 하는 정의당까지도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보내줘야 된다. 검찰이 요구한 대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줘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됐죠. 이 노 의원은 말이죠. 정치적 사건이라고 하지만 이 수사 결과를 보면 개인 비리 혐의입니다. 한 사업가로부터 인허가 문제라든가 무슨 뭐 청탁이라든가 뭐 등등 기타 등등으로 돈을 뭐 6천만 원인가 뭐 얼마를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별도로 말이죠. 노웅래 의원 자택에서 3억 원 현금 다발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뭐 오래전에 부의금, 뭐 출판 기념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지만은 국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은행 띠지의 날짜가 최근으로 또 찍힌 돈뭉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뭐 이거는 구체적으로 수사가 나오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 딸이 갖다 줬다 할 수도 있고 부모가 줬다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러나 이 누굽니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탁 제시했던 그 논리는 말이죠. 빼박 증거였습니다. 국민 누가 들어도 99가 아니고 100% 맞는 얘기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은 법원이 이런 증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될 사안인데 검찰이 조작하고 만약에 왜곡됐다면 민주당 말대로 노웅래 말대로 노 의원도 국회 보호막에 숨을 게 아니라 자기가 당당하다면 딱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표결 전에 윤석열 정부의 야당 파괴라고 규정하고 무슨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윤석열이가 뭐 독재를 하고 있다.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 그거 믿는 국민은 하나도 없어요. 개딸들하고 민주당 지지자들하고요.
당신네들밖에 없어요. 말하는 사람들. 국민들은 안 믿어요. 네 글자 잘 얘기하죠. 또 거짓말, 또 거짓말, 또 거짓말 계속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곧 진행이 있고, 진행이 있으면 곧 종착이 있습니다. 종착역. 그래서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한 게 참 좋은 말이 있었죠. 크리스마스 전에 소위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했죠.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해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 내용성들, 그 성경 말씀, 정말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이죠. 괜히 말이죠. 20대 대선 때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자기들이 이제 와서 이제 불체포 특권을 전가에 보도 칼처럼 그냥 휘두르고 있는데,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 우스운 짓 하지 마라 이겁니다. 국회라는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제 식구 감싸기, 그 정도는 다 국민들이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걸 미리 예행 연습을 했다. 바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169석 거대 야당이 국회 운영을 하면서 입법 구태타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지난 11월 6일 현재로 77건의 법안을 제출했는데 그거 다 모두 77건을 뭉개버렸다는 이 역사적 소위 구태타, 입법 구태타,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입법 구태타를 하면은 대통령은 비상대권 발동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비상대권 발동 딱 하면은 의회가 해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169석은 100번 해산을 시켜도 국민들은 환호하고 박수 칠 겁니다. 이 노의원 이 체포 동의안까지 의석의 힘으로 부결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는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아마 두고 보십시오. 뇌물수수라든가 개인 비리 등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아무리 이재명이가 목 놓아 울고 하소연하고 나요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더라도 국민들은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당신은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우리는 다 알아. 국민을 뭐로 보냐. 그래서 제가 또 한마디 인용하겠습니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이 이재명을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실해라. 따라서 진실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담아서 보내줄까요? 방탄정당. 그래서 이 동아일보 사설자는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물수수 등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 야당 탄압이라고 제 아무리 외쳐본들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국민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방탄정당이라는 오명만 남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공감이 아니고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을 오늘 동아일보 사설자가 말미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